오장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백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호와 진홍주, 그리고 백호의 어머니 한영자가 사무실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홍주가 웃으며 영자에게 뭔가를 건네는 모습, 영자가 홍주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장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미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백호 오빠는 홍주 씨를 선택한 거구나. 어머님도 홍주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구나. 장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장미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장미, 너는 착각했던 거야. 백호 오빠가 널 좋아한다고. 그건 내 착각이었어. 장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백호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할까요? 오빠, 왜 홍주 씨랑 어머님이랑 다정하게 있었어요? 그건 너무 초라한 질문 같았습니다. 장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림호텔 회장실. 채화영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설인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일정표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혁이 들어왔습니다. 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깐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화영이 서류를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강혁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창 레스토랑 강준호 셰프 관련해서 최근 대표님께서 강 셰프에게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화영이 강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호텔 셰프한테 신경 쓰면 안 돼요? 강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혹시 강 셰프가 대표님과 특별한 관계가. 화영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화영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강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사생활 캐는 거예요? 강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최근 강 셰프를 보실 때 눈빛이 다르십니다. 제가 옆에서 오래 봐왔기에. 화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화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혁 씨, 당신은 내 비서예요. 내 일정을 관리하고 내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 사생활까지 참견할 권한은 없어요. 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준호 셰프는 우리 호텔의 핵심 인재예요. 내가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쓸데없는 의심 그만하세요. 강혁이 참다 못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영아. 화영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강혁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화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강혁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화영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혁 씨,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준호가 내 아들이라는 걸 당신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드림호텔 복도. 염산월은 화영의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친자 검사 결과 서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산월이 혼자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강혁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산월은 강혁이 지나간 후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예요? 산월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화영이 산월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산월, 왜 여기 와? 산월이 문을 닫고 화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산월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화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채화영과 강준호의 일치율 99.9%.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산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서랍에서 찾았어요. 대표님이 잠깐 자리 비우셨을 때. 화영이 산월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산월, 당장 그거 치워. 산월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이건 제 보험이에요. 화영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보험. 산월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원하는 게 있어요. 첫째, 창 레스토랑에서의 제 자리를 돌려주세요. 준호 형이 절 쫓아낸 거 대표님이 다시 복귀시켜주세요. 둘째,
제 월급을 2배로 올려주세요. 셋째, 준호 형한테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화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화영이 산월에게 말했습니다. 산월,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산월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거래예요. 제가 이 사진을 밖에 안 퍼뜨리는 대신 대표님이 제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화영이 산월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화영이 조용하지만 무섭게 말했습니다. 산월, 잘 들어. 너 그 사진 퍼뜨리는 순간 너도 끝이야. 호텔 기밀을 훔쳐서 협박한 직원. 어디 가서도 일 못해. 그리고 준호한테도 끝이야. 준호가 제일 먼저 무너져. 산월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화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정말 준호 좋아해? 그럼 준호 무너뜨릴 수 있어? 산월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영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사진 지워.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산월은 화영의 눈을 봤습니다. 화영의 눈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닌 진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월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게요. 산월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창, 레스토랑 주방. 강준호는 새벽부터 메뉴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호박을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였습니다. 준호는 칼을 잡고 단호박을 정밀하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리듬을 타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백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백호가 형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준호 형,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준호가 손을 닦으며 백호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백호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 요즘 호텔 안에서 소문이 많아요. 형이랑 최 대표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준호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느껴.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백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혹시 정말 최 대표랑. 준호가 백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백호야, 나는 셰프야. 그냥 셰프. 최 대표가 나한테 신경 쓰는 건 내가 이 레스토랑을 잘 이끌기 때문이야. 그것뿐이야. 백호가 형의 눈을 봤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호야, 나한테 중요한 건 이 레스토랑이야. 소문이 뭐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만 생각할 거야.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대단해요. 준호가 백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백호야, 너도 내 일에 집중해. 변호사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장미 씨, 잘 챙겨줘. 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왜? 장미 씨랑 무슨 일 있어? 백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장미 씨가 제 사무실에 왔었나 봐요. 근데 마침 홍주 씨랑 엄마가 사무실에 있어서 장미 씨가 오해한 것 같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해? 백호가 설명했습니다. 홍주 씨가 엄마한테 선물을 주고 있었고 엄마도 홍주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장미 씨가 그 장면을 봤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그럼 당장 장미 씨한테 가서 오해 풀어줘야지. 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미 씨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문자도 익십이에요. 준호가 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장미 씨를 포기하면 안 돼. 직접 찾아가. 얼굴 보고 설명해.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 오늘 밤에 장미 씨네 집으로 갈게요. 드림호텔 부사장실. 마서리는 호텔 이벤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마서린입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서린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린은 서둘러 화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화영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화영이 말했습니다. 들어와. 서린이 들어갔습니다. 화영이 서린을 앉히며 말했습니다. 서린, 앉아. 서린이 긴장하며 앉았습니다. 화영이 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린, 강준호 셰프 알지?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창 레스토랑의 강 셰프님이요. 화영이 말했습니다. 강 셰프를 어떻게 생각해?
설인의 얼굴이 살짝 빨개졌습니다. 저는 강 셰프님을 존경해요. 요리 실력도 뛰어나시고 성실하시고. 화영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설인, 사실대로 말해. 강 셰프 좋아해? 설인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왜 갑자기? 화영이 말했습니다. 대답해. 좋아해? 설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하지만 강 셰프님은 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화영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설인이 말했습니다. 강 셰프님은 제가 다가가면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재벌집 딸이라서 건방지게 보시나 봐요. 화영이 설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인, 그건 강 셰프의 성격이야. 강 셰프는 누구한테나 경계심이 있어. 하지만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강 셰프도 마음을 열 거야. 설인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왜 갑자기 강 셰프 이야기를? 화영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설인, 사실은 강 셰프가 내 친아들이야. 설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 강 셰프가 3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아들. 맞아. 설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화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설인, 나는 강 셰프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30년간 못 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그리고 강 셰프가 이 호텔의 후계자가 되면 너랑 함께 호텔을 이끌 수 있어. 설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랑 강 셰프를. 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이 결혼하면 완벽해. 강 셰프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하지만 설인, 내가 강 셰프 곁에서 도와줘야 해. 설인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강 셰프님을 좋아하지만 강 셰프님이 절 좋아하지 않는데. 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강 셰프도 변할 거야. 설인, 제발 이거 도와줘. 설인은 화영의 간절한 눈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강백호는 오장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호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저예요. 백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백호 오빠, 전 지금 피곤해요. 다음에 봬요. 백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제발 문 열어줘요. 5분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다시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장미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백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울었어요? 장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눈에 먼지 들어가서. 백호가 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미 씨, 어제 제 사무실에 왔었죠? 장미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네, 갔었어요. 근데 오빠 바빠 보이셔서 그냥 왔어요. 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홍주 씨랑 우리 엄마 봤죠?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미 씨, 그거 오해예요. 홍주 씨가 우리 엄마한테 선물을 준 거였어요.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홍주 씨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장미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백호가 장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장미 씨,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장미 씨뿐이에요. 홍주 씨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일 뿐이에요. 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미가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어머님은 홍주 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백호가 장미를 안았습니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장미 씨, 제가 엄마를 설득할게요. 엄마가 장미 씨를 제대로 알게 할게요. 제발, 저를 믿어줘요. 장미가 백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백호는 장미를 꽉 안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듯이. 진홍주의 집. 홍주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백호와 장미가 함께 찍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주는 사진을 집어들고 찢어버렸습니다. 홍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오장미, 내가 백호를 가질 수는 없어. 홍주는 핸드폰을 꺼내 한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홍주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홍주예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영자가 답했습니다. 아, 홍주야. 무슨 선물? 홍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급 한복이요. 제가 좋은 걸 발견해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럼 내일 만날까? 홍주가 답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어머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홍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주가 혼자 말했습니다. 한영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백호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선택할 거야.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 저녁, 드림호텔에서 창 레스토랑 신메뉴 발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준호는 단호박 디저트를 선보였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마서린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화영의 지시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준호의 요리를 맛봤습니다. 입 안에서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린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강 셰프님.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서린의 얼굴을 보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준호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사장님? 서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새 메뉴 정말 맛있었어요. 단호박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 셰프님,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메뉴 개발에 대해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준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방 정리해야 해서요. 서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가 돌아서려는데 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강 셰프님, 그럼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잠시 멈추고 서린을 봤습니다. 서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재벌집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다들 건방지고 세상 모르고 그렇거든요. 서린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준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셰프님,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강 셰프님 요리를 존경해요. 제가 재벌집 딸이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서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서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화영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화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니? 다음 날 한영자는 진홍주와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홍주는 고급 한복을 준비해왔습니다. 홍주가 한복을 영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어머님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영자가 한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고급스럽네. 얼마야? 홍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영자가 홍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주야, 고맙구나.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홍주가 영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오늘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뭔데? 홍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백호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백호 오빠만 봤어요. 영자가 홍주를 바라봤습니다. 홍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백호 오빠가 오장미 씨한테 관심 있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장미 씨네 집안이 백호 오빠랑 안 어울린다는 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반찬 가게 하는 집안이 우리 백호랑은 안 맞아. 홍주가 영자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백호 오빠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저는 백호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더 마음에 드시잖아요? 영자가 홍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홍주는 착하고 집안도 괜찮고 백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홍주야, 내가 백호한테 이야기해 볼게. 장미 씨랑은 거리를 두라고. 홍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백호한테 더 맞는 것 같아. 홍주는 영자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이강혁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준호의 인사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혁은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준호의 생년월일, 출신지, 학력, 경력. 강혁이 생년월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995년 3월 15일. 강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혁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화영이 아이를 낳은 게 1995년이었어. 그리고 3월. 강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의 일기였습니다. 강혁은 1995년 3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3월 15일. 오늘 화영이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하늘이.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 화영의 집안에서 반대했다. 나도 준비가 안 됐다. 결국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다. 강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혁이 혼자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생년월일이 하늘이와 똑같아. 강혁은 준호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코도 비슷했습니다. 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정말 하늘이일까? 그럼 내 아들? 강혁은 핸드폰을 꺼내 화영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강혁이 혼자 말했습니다. 아니야. 먼저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밤. 강준호는 창 레스토랑 주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칼을 잡고 연습용 재료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칼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근 들어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대표가 자신에게 각별히 신경 쓰는 것, 직원들의 수군거림, 강남봉 아버지가 자신을 입양했다는 이야기. 준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혼자 말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인가? 강남봉 교수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강준호야. 창 레스토랑의 셰프. 그것만 확실해. 준호는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할 때만큼은 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호는 어머니 영자를 찾아갔습니다. 백호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영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백호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장미 씨 말이에요. 엄마가 장미 씨를 한 번만 제대로 만나주세요.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백호야, 엄마 생각은 이미 정했어. 홍주가 너한테 더 맞아. 백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홍주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엄마가 세상 더 많이 봤어. 홍주는 착하고 집안도 괜찮아. 장미는 반찬 가게 집 딸이잖아. 백호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장미 씨를 사랑해요. 영자가 백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목소리 낮춰. 그리고 사랑이 뭐 먹여주니? 현실을 봐. 백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장미 씨를 제대로 만나주세요. 장미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직접 봐주세요. 영자는 백호의 간절한 눈빛을 봤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장미를 한번 만나볼게. 대신 조건이 있어. 만나봤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넌 홍주를 선택해야 해.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장미 씨를 만나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예요. 밤, 최화영은 회장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영이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이강혁이 들어왔습니다.
강혁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화영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강혁 씨, 이 시간에 왜? 강혁이 화영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화영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호 셰프가 대표님 아들이죠? 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년월일 확인했어요. 1995년 3월 15일. 하늘이랑 똑같아요. 화영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강혁 씨, 어떻게? 강혁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화영 씨, 준호 씨가 하늘이 맞죠? 그럼 내 아들이기도 하죠? 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준호가 하늘이에요. 강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화영도 바닥에 앉았습니다. 화영이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강혁 씨, 당신한테 말 못한 거 미안해요. 강혁이 화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화영아. 화영이 강혁의 반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한테 말해야 해. 우리가 준호의 진짜 부모라고. 화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준호가 받아들일 준비가. 강혁이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영아, 우리 더 이상 숨기면 안 돼. 준호한테 진실을 말해야 해. 화영은 강혁의 손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드림호텔 옥상. 화영과 강혁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혁 씨, 우리 준호한테 어떻게 말할까요? 강혁이 답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고 말해요. 준호도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요. 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혁이 화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화영 씨, 이번엔 우리 절대 준호를 놓치지 말아요. 화영이 강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번엔 절대로. 두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회 예고 화영과 강혁이 준호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합니다. 설이는 준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영자가 장미를 만나는 날이 찾아오고 홍주는 장미를 없애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산월의 협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준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